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한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랜만에 용인 SK 하이닉스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수많은 사진을, 동영상을 제가 확보를 해놨는데, 이상하게 그 SK를 많이 찍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원삼의 이주자 택지가 이제 그 가구수가 변경이 됐고, 또 제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반도체 공장이 높이가 150m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고시가 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Y1 팹의 절반, 그러니까 서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4월경에 골조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내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하여튼 지금 굉장히 철야를 하면서 일요일 날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주자 택지 이야기하고 공장의 SK 반도체 공장이 용적률이 350에서 140% 상향돼서 490%가 됐죠. 높이가 120m에서 150m가 되면서 SK 하이닉스에서는 향후 60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15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됐습니다. 결국 2층 팹이 고집적 3층 팹으로 메가 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고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용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고시 내용인데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 A15의 용적률이 490%가 됐고 A15의 높이가 150m 이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3층 공장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평택 캠퍼스에 P5하고 P6가 150m입니다. 용적률도 490%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 사이즈로 해서 반도체 이제 그 산업단지에는 이제 그렇게 용적률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동일 부지에서 층이 높아질수록 클린룸 면적이 1.5배가 올라가죠. 그리고 배관층이라든가 장비 확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이제 용적률이 490%가 되면, 이렇게 되면 땅은 그대로인데 땅 쓸모가 1.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은 1.4, 2배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120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SK의 이제 최태원 회장이 600조를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정부에서 증손 회사를 이렇게 해준다, 아니면 금산분리법을 완화하겠다는 거 얘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자금 조달에 그렇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조감도입니다. 이걸 참 찾아보기 힘들죠. 저는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장 높이가 120에서 150m로 상향이 됩니다. SK 하이닉스는 3층 팹. 그래서 그러면 용인 그 원삼 SK 하이닉스가 이게 2층 팹이었다가 3층으로 바뀌었냐?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3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정부에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막 이렇게 된 거죠. 통상 120m 하면 2층 팹입니다. 이렇게 되지만 150m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9차 변경 안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처음부터 계획이 될 때부터 2월 달에 착공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이미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150m가 중요한가? 그래서 1층은 메인 유틸리티 그 층이 되는 거고, 1층, 2층은 그 일반적인 반도체 공장이 되는 거고, 3층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패키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평택에서도 이제 P5를 4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 여러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한 층은 층고가 낮고 거기에 맞춰서 용도를 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부 옥상에는 배관이라든가 덕트라든가 트레이들이 일어났는데, 삼성은 대기방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이제 평택 캠퍼스 P5, P6는 3층 팹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삼성
삼성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만드는 반도체 공장은 다 3층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28년에 또 이제 팹을 착공하는 용인 이동남사에도 3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층을 선택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 M16 이런 데도 3층 팹입니다. 그래서 HBM, HBM4, 4E 생산은 그 장비 그러고 뭐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을 확보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느 지역의 원주민들을 그냥 수용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높아지고 지역의 반발도 좀 많고 그 다음에 그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의 효율을 높이려면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층을 다 반도체 팹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 2층을 반도체 팹으로 하고 3층은 이제 다른 용도 패키징이라든가 이런 뭐 TSV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면이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여기도 보면 1, 2, 3층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절반을 짓고 있고요. 또 이 절반을 또 이어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최태원 회장은 갑자기 120조에서 600조로 상향을 했을까? 처음부터 120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120조로 공장 4개를 마무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평택 캠퍼스의 P3가 벌써 한 3년 전인가 50조 들었습니다. 1.5배만 생각해도 75조, 80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 캠퍼스 P5를 얘기를 하면서 뭐 60조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블로그를 한번 보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SK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 변화가 뭐 원삼 지역의 아파트 상가 주택지에 전면적으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용인에 이제 클러스터에 사기가 들어오면 대략 한 7에서 10만 명 규모의 이제 생활권이 형성이 될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원산면이 굉장히 좋아질 거죠. 사진 2장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Y1 팹에 내부 칸막이를 하는 겁니다. 구역을 딱딱 잘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판을 하나를 붙인 거죠. 이게 반대편이죠. 여기다 판을 또 붙이는 거죠. 그래서 구역을 쫙 나눠서 칸막이를 합니다. 삼성 평택 캠퍼스도 보면 칸막이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자택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단독 다가구 1층 근생 뭐 2층에서 4층까지 4가구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7차 변경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5가구다. 5가구라 그러면 평택 고덕 신도시의 가구수하고 똑같습니다. 동탄 이 신도시는 3가구였습니다. 남양주가 거기는 6가구였어요. 그런데 5가구만 돼도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안 넣을 경우는 6가구인데 평택에도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고시문을 보고 가겠습니다. 다는 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구 수는 5가구 이내로 함, 근린 생활이 시설이 없을 때는 6가구로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꽃은 밑에 상가니까 당연히 상가가 들어가겠죠. 하여튼 고시문이 이렇게 나와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왜 4가구에서 5가구로 늘렸을까? 뭐 이렇게 원주민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단에다 푸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왜 똑같이 안 해주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원삼이라든가 이동 남사 일대에 하여튼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협력사들이 유입이 될 건데 이주택지가 이제 핵심 생활 거점이 되고 소규모 이제 다가구 주택 수요가 명확한데 잘 아시다시피 원삼에는 구 도시에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원룸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절대로 그냥 풀어주지 않아서 정책적으로 주거 수용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동안의 수많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했고 사업성이 확보가 되죠. 기존 4가구 대비해서 5가구라 그러면 투룸 하나만 생각해도요 월세가 150만 원이에요. 그럼 투룸이 하나 그러면
그 하나만 더 들어간다 그래도 15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땅값이라든가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PF 대출도 잘 안 되는 판에 지금 가구수를 올려준다는 거는 가구수 증가는 수익률 증가, 분양성 개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도 이렇게 잘 보시면 제가 만든 건데 이자 택지가 여기 있죠. 72개. 72필지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년 3월쯤에 이제 잔금이 이루어지고 이제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토지 사용 시기가 언제일까? 하루 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 3월 중순경에 잔금이 치러지고 나면 여기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용업, 용인, 반도체, 일반 산업단지 관계자한테 푸시를 해서 좀 토지 사용 시기를 땡겨야 됩니다. 이주자 택지가 이렇게 됐을 때는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토지 가치가 상승하고 프리미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라든가 월세 총합이라든가 건축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늦지 않게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72개의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저도 캐드 파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 보고 있고, 그러면 가설계를 할 수 있겠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한 3월, 2월 그 정도부터는 가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관심이 좀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원주민 분들이 아직도 분양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좀 많은 그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고덕 신도시에서 이자 택지를 50동을 건축하고 수많은 컨설팅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는데 저는 독성리라든가 고당리에서 건축을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금 저는 충분히 마련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4가구에서 5가구는 단순히 숫자 변경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거주 수요 폭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시장적으로 보면 임대 사업성이 강화되고 토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건축적으로 봐도 설계 자유도가 증가하고 수익 모델이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가구 수가 많아지니까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변경은 반도체 클러스터 이주자 택지의 가치 상승을 공식화한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경안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관계자들한테 칭찬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